관심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26번. 그래서 오늘 일단 경우의 수를 꼭 나갈 목적이어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일단 26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분 사이에 마이너스가 2가 있다라는 조건에 m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유형을 배우면서부터 일단 아예 극초반이니까 뭐 축구 한 판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범위를 구하는 유형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가 제한된 범위를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꼭 축구 한 판이 무조건 안 먹힌다라는 걸 1번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이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연립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 그리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x축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2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두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하나 알파, 하나 베타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 한 판을 알려줬는데 걔네가 쓸모없는 게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될 거야. 그럼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보면 먼저 판별식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함수값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의 위치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현재 두 분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가 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맞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림이 되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판별식 썼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일 때 만들어지는 이 좌표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려면 무조건 함수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음수가 돼야 되는 조건 써줘야 되겠고 또 축의 방정식을 쓴다면 그냥 2분의 마이너스 b라고 썼을 때 축의 방정식은 일단 여기가 축이잖아. 맞아? 그런데 축의 방정식까지 일단 써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축구 한 번 써서 세 개는 다 썼지만 사실 얘랑 얘는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먼저 일단 마이너스 2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려면 함수값이 f-2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일단 얘는 이 사이에 있다라는 전제가 이제 깔린 거고 거기서 축의 방정식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던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 상관이 없겠지. 그러니까 축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조건은 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축구 한 판에서 이 축의 방정식은 이 상황에선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써줘야 되고 두 번째로 판별식도 여기 쓸 필요가 없어. 왜 쓸 필요가 없는가? 잘 봐봐. 자 우리가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어떤 양수라는 함수값에서 x축을 뚫고 가야지만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음수가 나오려면 일단 얘가 한번 뚫어야 돼. 그리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음수가 있으면 다시 뚫고 나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x축을 한번 들어올 때 뚫고 나갈 때 뚫는 경우는 함수값이 음수가 존재하면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뚫고 나갈 때마다 함수값이 0 되는 경우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무조건 터지게 되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라는 조건만 들어가면 얘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를 지금 풀려면 축구 한 판에서 판별식과 축의 방정식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즉 f-2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만 갖춰주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해보자. 오케이. 자 다음 2번. 자 문제 쓸 동안 동그라미 제하고 좀 풀고 있을게요.
칠판 보면 자 이번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가 0과 2 사이에 오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아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축구 한 판만 맹신하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인데 자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제한 요건을 걸어보자. 자 그러면 먼저 x축을 먼저 그렸고 2차 함수는 아래로 굴러오니까 두 분이 존재하려면 일단 함수값이 음수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0이 알파보다 작고 2가 베타보다 크게 나올지를 이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 한 판에서 판별식 먼저 써놓고 두 번째로 이제 함수값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2가 이 위치에 있으려면 2,f2라는 좌표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이고 즉 f2가 0보다 커야 돼. 마찬가지 0이 이 위치에 오려면 이런 좌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좌표는 0,f0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f0도 양수라는 소리. 자,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제한된 범위를 걸어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0이 양수라고 하면 0이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 위치에 있을 때도 F0이 양수인 거잖아. 그럼 F0이 양수가 되는 조건만 그대로 두면 F0이 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근이 0과 2 사이에 있도록 제한된 조건을 성립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이 축의 방정식 자체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을 걸어주면 일단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x축을 한번 들어갈 때 뚫고 나올 때 뚫어준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함수값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이 0과 2 사이에 있다는 소리는 0이 얘보다 축보다 작다라고 하면 일단 이쪽 범위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범위에 그려지는데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의 방정식의 숫자보다 우변의 숫자보다 2가 크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게 된다면 이쪽 어딘가에서 2의 함수값이 만들어질 건데 2의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걸어줬으니까 이쪽에는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축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면 무조건 이 그림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요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m의 범위가 이제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m을 한번 구해보자.
네. 나와서 정답이 네. 오케이. 잘 풀었네. 자, 이제 연습 문제 499번 풀어보자. 네. 나와.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보여주고 가면 두분의 부가 다르다 했으니까 두분의 부는 음수다 정도 되겠고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두 수의 합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이 조건 만족시켜주는 K 범위가 정답. 오케이. 자, 그다음 500번.
여기까지 맞았어? 네. 뭐 세 개.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좀 같이 보면 네. 네. 나왔어? 얼마야? 아, 최대값. 최대값은 마이너스. 맞아. 그리고 수직선만 좀 보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수풀이잖아. 네. 그러면 각각을 이제 썼을 때 지붕이 3개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야. 그렇지. 딱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고 자, 501번.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알려줄 게 있어서 한번 알려주고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 문제 푸는 시간. 자, 일단 이번에 근의 존재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얘를 그래프로 우리가 적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먼저 그렸을 것이고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되고 0은 여기 있어야 되며 1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도 우리가 축구화만 쓰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필요할 것 같고 F-1이 양수가 돼야 되고 F1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F0이 음수가 돼야 되고 축의 방정식도 뭔가 고려를 일단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판별식과 축의 방정식은 지금 이 상황에선 쓸모가 없어.
그리고 실제 쓴다 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쓸모가 없는 부분만 강조하면 자 먼저 추계방 정식이란 F0이고 F-1이고 F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세팅된다고 하면 F0이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음수라는 조건이 있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추계방 정식이 여기서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일단 추계방 정식의 쓸모는 얘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다. 추계방 정식의 쓸모는 뭔가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0이 음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0이 여기 있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보다 작은 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순간부터 숫자의 또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부터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함수값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다는 조건을 써버리면 먼저 양수에서 음수가 가는데 한번 x축을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반드시 알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음수 조건과 양수 조건이 있으면 또 여기서 x축을 뚫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베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판별식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양수, 음수, 양수인데 현재 이 숫자의 x값이 마이너스 1, 0,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을 양수라고 잡고 얘를 음수라고 잡으면 포지션이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추계방 정식은 뭐 추가적으로 제한된 조건을 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얘도 버려준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연립해서 충족시키는 A의 범위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해보자. 자, 답을 확인해 보면 네. 잘 풀었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어려운 단어였고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우의 수. 네. 경우 뭐야? 가다 봐.
이 페이지는 234페이지 피면 되고 지금 배운 단어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단어 경우의 수. 자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건, 경우, 경우의 수가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먼저 사건이란 주사위를 던졌다. 이게 사건이야. 그러면 그 사건마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오고 얘네들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경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경우라고 해.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가 1부터 6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냐? 그 결론의 경우의 가지수. 그게 경우의 수야.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사건은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뭔가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경우라는 것은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가 뭔데? 그 각각을 쓴 거고 경우의 수는 그 경우의 가지수. 이게 경우의 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란 어떤 사건을 실행했을 때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인데 그 다양한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전 던졌을 때도 그 결과는 헤드의 약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테일의 약자 뒷면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그 경우의 수란 경우의 가지수니까 이게 경우의 수.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뭔지를 일단 알겠고 그럼 경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한 개념을 잘 잡기만 하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고배 법칙을 쓰는지를 너희가 잘 배워야 돼. 자 먼저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와닿게 설명을 준다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결과에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때는 무조건 합의 법칙으로 풀어주면 돼. 그럼 이게 뭔 소린가? 자 우리가 집에서 부산을 가려고 해. 그럼 집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대. 그래서 A라는 사건은 비행기인데 이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지.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리고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그래서 B라는 사건은 버스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이 두 가지야. 그러면 너가 집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은 이 사건 총 5가지 결론이 나오지. 그러면 집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란 그 사건의 가지수니까 5라고 하면 돼. 근데 이 5가 합의 법칙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더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더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너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 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버스를 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라는 사건이 이미 터졌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사건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부산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건은 함께 터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우리는